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단위 지원 사업까지 했습니다. 이제 32조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부터 시작할게요.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의 자립성의 증진은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3장 건강가정 사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21조 아까 말씀드린 거 2016년도에 항목이 추가가 됐다고 했죠. 2, 3, 4 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위기가족의 긴급지원에 관해 국가의 재난에 의해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 기능이 저하된 가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또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22조에는 자녀 양육 지원, 그리고 25조에는 가족 부양의 지원, 30조에는 가정봉사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가정이나 부양 지원을 요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바탕이 되는 가족의 건강검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조에서는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아이 돌보미 서비스죠.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건강가정 사업은 가정이 사회 속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므로 가정 간의 지역사회 내의 협동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조에 보게 되면 가족 단위 시민적 역할인데, 여기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 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27조 제33조에 보면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네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고 장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의 결속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정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뭡니까? 가족 여가의 가정생활 문화의 기능입니다. 즉 가정생활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의 28조에 보면은 가정생활 문화 발전, 자, 여기에도 이렇게 정해놨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시의원에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가족 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해놨죠. 그리고 29조에는 또 가정의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가정생활 문화를 고취하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는 개인과 가정은 건전합니다.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4장에 보면은 건강가정 전담 조직,
이게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34조, 35조, 36조까지 있습니다. 제4장은 이제 건강가정의 전담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적 전달 체계의 건강가정 사업의 전담 수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민간단체의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에 관련된 사항은 중앙행정기구인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의 시행 주체가 되는 시도 및 시군구에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제반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서 수행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제34조에 보면은 건강가정사업의 전담 수행 어디 있을까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공적 전달 체계의 정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요구에 매일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개정에서는 34조의 2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이라고 했죠. 34조 2항에 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설립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진흥원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 성립한다. 진흥원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뭐 여러 가지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사업,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아이돌봄 및 자녀 양육 지원사업,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성가족 등 취약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사업관리 및 종사자 교육실 훈련 아무튼 진흥원에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게 법이 통일이 됐죠. 센터가 예전에는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따로 구별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게 통합이 됐어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갖고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뭐 수정이 돼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죠. 1항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 센터는 중앙정부에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항이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센터의 건강가정 수업 수행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학교 졸업하면 나가는 건강가정사입니다.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건강가정사입니다. 이 건강가정사를 두며 이들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으로 딱 정해진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질 거예요. 이제 저기 졸업하시면은 아무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사를 학점은행제로 또 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학점은행제에 따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매일 수업 들어야 되고, 매일 시험 쳐야 되고, 매일 과제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2년 동안 동원대학교에서 잘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졸업할 때는 그냥 이거 과목 이수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가정사 가지시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게 사회복지학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가정사에 관한 조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자격 부여 법규에 해당하는데, 자격 제도란 일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의 보유를 설정, 공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가정사에 필요한 관련 교과목은 이제 여성가족부령으로서 건강가정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정된 법률에서 35조의 2항 뭘까요? 여기 있죠?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입니다. 이 법에 따라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또 비슷하게 건강문화가정지원센터 뭐 이런 식으로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위반할 때 뭡니까? 벌금,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7조에 보면은 나오죠. 요거 하나 신설했어요. 근데 과태료가 너무 적어. 그죠? 300 정도면 뭐 너무 작죠. 아무튼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 지금까지는 유사 그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요. 학점은행제라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서 건강가정 지원 문화센터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보칙이 있습니다. 보칙은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적 규정의 전제입니다. 그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규정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을 벌칙에 앞서 규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법의 보칙은 36조, 37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칙으로 여기 되어 있죠. 5장, 36조, 37조. 36조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 관련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공적 전달체계나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가정문제의 예방 및 치료,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건강가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은 뭘까요? 본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란 부칙은 이제 부수적으로 그리고 경과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부칙 여기 있죠? 1조 시행일. 그 다음에 계속 부칙이 쭉쭉쭉 부칙이 쭉쭉쭉쭉 나오죠. 정부조직법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언제까지 했습니까? 2016년, 2018년, 2020년까지가 최신의 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칙은 통상 시행일이라든지 유예기간, 그 다음에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적용 내 경과 조치, 기타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지금까지 미발동의 상태에 있던 법령의 효력이 현실로 발동하고 규율하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이게 족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과 과정,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본법의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것이죠. 제일 처음에 거 부칙,
여기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있고 법의 개정에 따라서 시행일을 공포한 게 부칙 첫 번째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령령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주무부처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법제처에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은 본 법의 개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은 첫째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연도별 수립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건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이게 5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016년 법 제21조 2기 2항 위기가족 긴급지원에서 명시된 재난의 범위, 요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2조의 2항입니다. 재난의 범위, 대통령을 정하는 재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자, 여기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조 2항 1항에 따른 위기가족 긴급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이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위기가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1항이네요. 60조까지 한번 볼까요? 위기가족. 이건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겁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을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서 홍수라든지 산불, 요번에 강원도 산불 나고 울진인가요? 거기서 산불 난 것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망에 따른 지역대처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게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기에 따른 재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족 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여기는 2항의 사망. 여기 있습니다. 요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행령에서는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조직, 여기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센터장,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 이렇게 둘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법은 정해놨는데 거기 실무적으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건강가정사의 직무. 여러분들 건강가정사가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셨죠? 여기 있습니다. 건강가정사의 직무.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정에 대한 방법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족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가정사 따셔갖고 그 계통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게 건강가정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37조 과태료 얘기한 거 있죠? 기본법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부가 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별표가 어디 있을까요? 부가 기준이 있네요.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해서 위반 횟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강경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근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행위자의 경우에는 강경할 수 없다. 자, 개별 기준 37조 1항에 보면은 1차 위반은 100만원 과태료,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 이상일 때 300만원. 아까 과태료가 300만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1차 때 한번 그럼 합하면 얼마 듭니까? 600만원이네요. 그래도 안 내면은 계속 3차 이상 계속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또 검토하도록 정해 놨고요. 이제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주무부처의 부령, 그러니까 장관령이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은 여성가족부 장관령입니다. 부령인 시행규칙은 주무부처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제처의 승인을 얻으면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의 관부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건강기본법 시행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족실태조사의 실시와 가정봉사원의 교육,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및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개정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소득, 지출 뭐 이런 거 많이 쭉 나와 있어요. 아마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가정봉사원의 교육 이런 경우도 나와 있고, 건강가정 교육계획의 수립, 이수 교과목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많죠? 핵심 과목 5개. 여러분 여기 하나 있습니다. 건강가정론. 그리고 가족상담 및 치료도 아마 여러분들 수업을 하실 것 같고, 가족복지론도 할 거. 여성과 현대사회도 예전에 했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거의 다 이제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그런 과목이죠. 여기서 핵심 과목 4과목 이상, 관련 과목 4과목 이렇게 해서 8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교과목 명칭이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2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도 부칙이 있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이것도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여기도 부칙으로 쭉쭉쭉 내려오고 있네요. 언제가 최근이냐? 2016년. 이때가 최근이네요. 2016년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확대를 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과 재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여기서 끝낼게요.